이번 시간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도 조건문 하나입니다. 자, 참과 거짓 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조건문입니다. 다중분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보다는 조건이라는 것은 참, 거짓 두 가지만 있죠. 이 경우보다는 어떤 값을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어떤 조건값을 정수 형태, 특히 정수나 실수나 어떤 값의 형태로 표현이 될 때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자, 변수를 넣고 변수 a를 넣고 a는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값이 여러 개 표현이 될 때 참과 거짓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될 때 이 케이스에 이 값을 넣으면 분기가 됩니다. 디폴트는 나머지고요. 디폴트는 나머지 어떤 값으로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값이 여러 개일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여러 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이게 하나 쌍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어서 실행이 돼요. 브레이크 있으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케이스에 대부분 추가를 합니다. 브레이크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케이스 실행, 케이스 2 실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1에서 4 중 선택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1에서 1, 2, 3, 4 어떤 값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합니다. 참과 거짓으로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합니다. A는 자, 입력을 할 때 1, 2, 3, 4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가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이거에 대한 처리 명령어를 넣어주고요. 1을 선택했습니다. 2를 선택했습니다. 3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끝에는 항상 브레이크가 이 케이스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케이스 4일 때네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브레이크하고 빠져나옵니다. 그 외의 거 1, 2, 3, 4 외에 정수형 입력할 때는 5도 넣을 수 있고요. 7도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그 값일 때는 요거 디폴트 값을 실행합니다. 나머지 것들 1, 2, 3, 4 외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을 때는 디폴트 값을 실행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고 A를 입력 받습니다. 1에서 4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D를 입력을 받았고요. 스위치문으로 해서 1일 경우에는 1을 선택했습니다. 케이스 2, 2일 경우에 2를 선택했습니다. 3일 경우에는 3을 선택했습니다. 4일 경우에는 4를 선택했습니다. 5를 넣으면 이상한 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2를 넣으면 2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실행해보죠. 8을 넣었으면 이상한 걸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뭐 참과 거짓이 아니라 1, 2, 3, 4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조건문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if문도 가능한데 스위치문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스위치문을 쓰면 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스위치문을 통해서 3을 넣었으면 3을 넣으면 케이스 3으로 갑니다. 그래서 3으로 가서 프린트를 하시고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 순서는 만약에 2를 넣으면 2로 가서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나면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스위치문의 흐름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빠진 게 뭐가 빠졌죠? 자, 브레이크가 빠졌죠. 자, 브레이크가 빠지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스위치문에서 A가 만약에 1이면 1부터 가고 2면 2를 넣었다 하면 2로 갑니다. 그래서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3 선택, 그 다음에 4 선택, 그 다음에 이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모든 실행문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항시 넣어줘야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은 중지를 나타냅니다. 브레이크를 빼고 실행을 해보죠. 어떻게 바뀌는가? 첫 번째 브레이크를 뺍니다. 자, 브레이크를 주석 처리하면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럴 경우에 이제 주석 처리를 합니다. 주석 처리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넣으면 스위치 2로 넘어갑니다. 자, 2를 넣었다는 건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2를 넣습니다. 2를 입력하면 어디로 가냐? 케이스문으로 가요. 케이스 2입니다. 프린트 하죠. 브레이크를 만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졌죠?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요. 보도록 하죠.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2를 선택했다, 3을 선택했다, 4를 선택했다, 이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케이스문에 있는 게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스위치문에서는 케이스 밑에 브레이크 쓰는 거,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될 문법입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제 띠별로 출생 연도별로 출생 연도를 입력하면 이 출생 연도가 연도를 12로 나눈 나머지 값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하면 뭐 1990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에 따른 띠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띠는 여기서는 연도를 12로 나눈 나머지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니까 나머지 연산자 12로 나눴으니까 12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입력한 값을 12로 나눠서 나머지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가집니다. 0이면 원숭이, 1이면 닭띠, 2이면 개띠, 3이면 돼지 쭉 출력하는데 브레이크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장의 끝은 이 세미클론이기 때문에 엔터를 안 쳐도 됩니다. 옆으로 가면 옆으로 실행이 됩니다. 세미클론이 하나가 문장 끝이고요. 그래서 10일이면 말띠, 12일이면 양띠가 출력이 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모음도 실습을 합니다. 자, 단순한, 자, 조금씩 이제, 예제에 대한 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예제입니다. 단순 이프문을 통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단순 이프문을 활용해서 사칙연산, 두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까지 5개 연산자입니다. 5개의 연산자가 수행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입니다. 실행 결과. 이 화면을 보고 이제 입력과 이제 출력을 상상하는 겁니다. 입력은 자, 두 번째 수까지 입력이네요. 첫 번째 수 입력하고요. 그럼 첫 번째 변수가 있어야겠네요. 첫 번째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결과. 이거를 담을 변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겠죠. 자, 입력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이 출력이네요. 여기서는 5 곱하기 7이니까 5 곱하기 7은 35가 출력이 되네요. 요게 출력문, 요게 입력문. 처리는 이제 연산에 따라서 연산자에 따라서 조건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계산기입니다. 계산기라는 건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 또는 A 곱하기 B, A 나누기 B, A 나머지 B. 자, 이 다섯 가지의 경우를 처리해 보는 겁니다. 자, 입력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는 변수선언. 변수선에서는 A와 B와 그 다음에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는 변수에 넣지 않고 바로 출력문을 썼네요. 이렇게 여기 결과는 따로 안 만들고 출력문을 썼는데 결과도 넣어도 좋습니다. 결과를 변수를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res, result, result, result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연산자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저 연산자에 따라서 더하기면 더하기를 해주시고요. 곱하기면 빼기면 빼기 연산자를 하고 곱하기면 곱하기 연산, 나누기면 나누기 연산, 나머지면 나머지 연산을 처리하도록 if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ch에 그건 없네요. 여기에 else if가 아니라 다 그냥 if문으로 했네요. if문보다 동시에 이 값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else if로 해도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활용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제몽 11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개의 변수를 A, B를 선택했고요. 선언했고, 이건 CH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연산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자에 대한 연산이 처리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처리와 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그 다음 나머지일 때 연산과 출력을 같이 했습니다. 나누기는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F를 했고요. 플로트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5를 넣고 연산자는 더하기 그 다음에 6을 넣어보죠. B는 6입니다. 그러면 5 더하기 6은 11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어떤 걸 입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6 곱하기 7을 넣으면 자, 이렇게 자, 입력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수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항시 이 화면과 입력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탈자가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힌트가 되니까요. A를 넣고요. A를 넣습니다. 계산할 연산자를 입력하세요. 계산할 연산자 넣습니다. 입력을 하면 C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C에서 주의할 점은 한 칸이 떨어졌어요. 여기 한 칸 떨어진 거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C 앞에 한 칸이 떨어진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가 나왔고 두 번째 B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연산자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이루어지고요. 자, 곱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곱하기로 가겠죠. 곱하기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게 되는 거고요. 연산한 결과를 넣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예제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응용을 하면
자, 이 프린트문은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린트문은 하나만, 이제 입력과 출력을, 입력, 출력, 처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졸트 하나 추가합니다. 자, 리졸트 플로트로 해서 실수형으로 이제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형으로 하는 이유는 나누기 때문에 미리 실수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도 필수로 합니다. 는 A 더하기 B. 좀 더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F. 그 다음에 여기다 리졸트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자,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짤 때 앞에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있고요. 자, 어떤 명령어를 이용해서 명령어 1, 2, 3에서 어떤 처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급적이면 분리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는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이 결과를 처리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처리가 되고요. 처리가 끝나면 리졸트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리졸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입력, 처리, 출력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는 방식이 프로그램이 좀 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법입니다. 해서 출력은 출력 부분에 모아주고요. 가운데서 처리를 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섞어야 될 경우에는 섞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6 곱하기 7은 이렇게 단지 소수점 밑에가 있다는 거. 소수점 자릿수도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소수점 자리를 조절할 때는 여기를 전체 뭐 5점 한 소수점 밑에 두 칸만 주죠. 그 다음에 곱하기 7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중복 입금을 활용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예제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방금 전에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else if문으로 처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자, if문은 연장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일 때 else if
빼기일 때 else if 곱하기일 때 이렇게 하면 더하기를 측정하고 더하기 실행이 되면 바로 빠져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예제는 더하기도 체크하고 if도 체크하고 빼기 체크하고 곱하기 나누기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처리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얘는 더하기를 처리했으면 나머지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더하기에서 처리가 됐으면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else if 방식이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else if로 지금 수정한 예이고요. 앞에 제가 실습한 예제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else if를 사용하면 else까지 사용하면 연산자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잘못 입력했습니다까지 처리가 됩니다. 좀 더 보완한 예제네요. 오류 메시지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죠. else if문으로 앞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 만약에 a 더하기 b를 입력했습니다. 자, a를 입력하고 a가 6을 입력했어요. 더하기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 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자 6a 6 b는 7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7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더하기니까 여기를 처리했겠죠.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거를 모든 if문을 다 봅니다. 다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두 문장만 하고 빠져나오면 간단한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매번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럴 때 else if문으로 바꾸면 실행 횟수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6 더하기 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6, 7, 6 더하기 7이 되겠죠.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 부분을 이 조건 처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else문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면 바로 넘어와요. 그러면 실행 명령 수가 확 줄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활용이 됩니다. else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되겠어요. 이것도 실행을 해보죠.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입력 부분, 출력 부분, 처리와 출력 부분 같이 했네요. 실행을 하면 6을 입력합니다. 더하기를 입력하고 7을 입력하면 6 더하기 13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올 때 아래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더하기를 실행하면 여기까지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건너뛰어요. 이렇게 만약에 곱하기를 넣었다고 하면 6 곱하기 7을 넣었다고 하면 자, 더하기 아니죠? 그럼 여기 또 봐요. 빼기 아니죠? 그럼 곱하기 아니죠? 여기 곱하기네요. 그럼 이걸 실행하고 여기서 건너뛰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else 부문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스위치 케이스문을 활용한 계산기입니다. 자, 계산기를 다양하게 지금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산자는 자, CH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참가 거치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문 가능합니다. 케이스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왜? 값이기 때문에 조건이 참과 거짓 형태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5개이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해서 각각 넣어주면 더 훨씬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 이어서 잘못 입력했을 때는 디폴트 잘못 입력했습니다로 넣어줄 수 있고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입력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할 때 한 문장으로 이제 입력했네요. 수식을 한 줄로 띄어쓰기로 입력을 합니다. 한 줄씩 띄어줘야 돼요. A 더하기 B를 넣을 때 한 칸씩 띄어서 입력하시면 한 줄로도 입력이 됩니다. 이거를 자, 입력문이 좀 달라졌습니다. 입력문이 printf문 띄어쓰기로 입력하세요. 수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t 그러니까 A를 넣고요. 연산자 넣고 그 다음 B를 넣는데 사이가 한 칸씩 떨어졌죠? 한 칸씩 띄고 입력하면 됩니다. 케이스문 ch 연산자를 확인하고요. 더하기면 더하기를 연산하고 빼기면 빼기, 곱하기면 곱하기, 나누기면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면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연산자를 잘못 입력했습니다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다 6 한 칸 띄고 곱하기 한 칸 띄고 7 넣으면 6, 7은 42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